예, 그, 환구문명학술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몸통 인문학 발견이라는 그런 그 강의인데요. 우리의 태고사와 상고사, 고대사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그 강의해야 될 내용은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사에. 예.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단조로웠고 우리가 얼마나 뭐냐면 일제 식민사건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역사를 배워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문화 국가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뭐냐면은 그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만을 배웠다.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철기를 가장 먼저 재련한 것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변진 동로국이 있었고, 지금 가야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 김해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이주 세력인 김해의 그 옆에 물금이라가 있는데 이게 철생산지입니다. 인 낙동강 하구인 구야국과 연명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지금 현재 경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쪽의 북쪽인 한무제가 세운 요동지방의 낙랑군과 외와 교류하면서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무제 때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요동지방에 뭐냐면 낙랑, 대반, 임둔, 진번을 세웠죠. 거기에 그 낙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교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사군은 일제 식민사관이 말하고 있는 평양 중심에 있었다는 그런 역사는 이제는 일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트가 수만 년 동안에 교육한 한반도 서남부와 김해 부산의 물류 항구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뭐냐면은 무대로 해서 우리는 동남으로 앞으로 진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문화권을 복원해야 되고 마한 문화권을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한 문화권을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전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가야본성이라는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임나 일본부를 뭐냐면 추종하는 학자 간첩들이 농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걸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계가 얼마나 많은 식민 간첩 학자들이 우리 지금 이제 대학가에 주름 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받쳐주는 우리 현재의 우리 국가 시스템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검찰을 통한 소송이 이들의 총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거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기가 없기에 우리 일부 지식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숨죽이고 자기가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비판하고 싶고요. 우리가 BC 3000년부터 AD 300년까지가 이게 청동기와 철기가 교체되는 시기로서 청동기 시대에서
고대 사회로 나아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뭐냐면은 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고인돌이 철기의 널무덤 축조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강의 시에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시기에 한반도 이주 세력이 다시 일본이 아니죠. 그때는 외죠. 외에 bun국을 세워 집단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이 가야 문화권 세력과의 경남과 마야 문화권의 세력의 전남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청동기 시대 수십만 년 같은 동지성을 가지고 살아온 한반도의 주역 토착민이라는 것이죠. 이 문화가 가야 문화권 발굴이다 라는 말이고요. 또 마하 문화권은 백제에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수십만 년 된 동북아의 최고의 문화라고 자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야 문화권과 마하 문화권이 이 시기에 최고의 뭐냐면 국제도시라는 것이죠. 이 문화가 고인돌이 시대고 청동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 바로 고인돌의 역사 복원이고 바로 청동문화의 복원이며 그 다음에 농경문화의 복원이며 그 다음에 고대사회의 복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역사에서 민주화의 다양성이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후 가야 문화권은 AD 570년경에 신라에 이제 망했죠. 이 대가야가 망했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중요한 고대 국가의 얼과 혼이 집약된 우리 고유문화의 핵심 뿌리고 제2의 민주화의 잠재력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는 한쪽에서는 천선을 앞세운 소돔을 말하고 또 다른 한쪽은 신화로 고대서와 태고서를 단절하였기 때문에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남방문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들을 책임진 자가 우리 사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인류학자들인데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본 학자들처럼 세계에 나가 연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일본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고고학뿐만 아니라 인류학에 대해서 매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위 내가 말하는 학문밥을 먹으면서 박사학위 걸어놓고 가짜 양반 걸어놓고 학자인 채 선비인 채 하고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고 추악한 양심을 가진 배운 자들이 대학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집단 지성으로 뭐냐면은 일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통문화를 복원해서 우리의 생활 문화 혁명을 만들어 가야 하고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황금문명학술은 여기에 좀 더 일조해 볼까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태고자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동해, 옥저, 백제, 신라, 가야마 수많은 이 시대 일국이 있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진이 통일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중원이 아니기에 지금의 중국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원은 서방 군사 집단들이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거기에서 전쟁이 끊을 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산악지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다양성이 살아남아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류와 함께 살아나는 컴퓨터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뭐냐면은 컴퓨터 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원에 비하면은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착하고 평온하고 얌전하고 순하고 선박하죠. 이곳을 분열의 역사로 묘사하고 고조선은 신화라고 말하니 일본 친일 사학자들이 죽일 놈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지금 이 순간 소위 배운 사람도 확신이 없는 얼굴로 책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역사와 정통을 뿌리를 거부하는 환부 역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대표 종교인 한국 기독교가 이 짓을 했고요. 불교는 산중의 권력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범으로 되어 있는 책을 복원하지 못했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전에 그 현각 스님께서 이 사람이 외국인이면서 그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됐던 사람인데 우리 불교를 신랄히 비판하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교의 문제점을 많기에 이런 현각 스님이 이 여기를 떠나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불교를 비판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각 스님이 지적한 것이 우리의 그 종교의 영성을 지적한 대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학문의 정통 없이는 역사의 정통이 세워지지 않고 역사의 정통 없이 다시 분열이 오지 않으려는 확신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서 나는 율공과 공우 선생님을 성인으로 모신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철종 때 또 해강 최한기 선생도 기학이라는 것이 책이 있고요. 또 자료주석을 쓴 조선 후기의 학자